자,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요 GitHub 링크도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이제는 GitHub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실 거고, 얘는 전혀 그러니까 다른 레포지토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오픈GL 렉처 메테리얼이라는 레포지토리가 아니고, 다른 요 타이니 레이 트레이서라는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코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요 원본 GitHub 링크를 걸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죠. 자, 이 사람이 이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굉장히 짧은 코드로 우리가 작성을 해봄으로써 레이트레이싱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제로 올려둔 코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제로 올려둔 문제죠. 예, 문제를 제가 작성을 한 게, 구현을 한 게 제가 만든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딱 이 이미지만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GL에서 봤던 그런 결과들보다 훨씬 그럴싸해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왜 그럴싸해 보이냐? 여기에 보면은 반사 효과 같은 것들이 이미 다 계산이 돼서 지금 이 구가 유리 표면처럼 굉장히 반사도가 높은 물체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이 그냥 빨간색 구처럼 보이지만 이 빨간색 구 위에 뭐 요런 데서 오는 그림자 효과가 옅게 표시가 되어 있고, 뭐 가까이 있는 애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요런 짙은 그림자들, 또 바닥에 있는 그림자의 색깔 차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물체가 반사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약간 저 배경이 비쳐 보이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이 레이트레이싱에 의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럴싸한 이미지를 굉장히 짧은 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드 다 만들어진 거 보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저는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보면서 뭐 놀라는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요걸로 마지막 강의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는 준비를 좀 했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몇몇 코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몇몇 코드는 어떻게 구현을 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사실 제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안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이게 이해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코드를 직접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커밋 보면서 이 각 스텝마다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될 거고, 저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텝 1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스텝 1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확대를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일단 굉장히 짧죠? 보시면은 메인 cpp 파일이 하나 있고 geometry.h 파일이 하나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그냥 벡터2, 좀 확대를 다시 할게요. 벡터2, 벡터3, 뭐 f, 벡터3i, 벡터4f 같은 것들에 그냥 뭐 수학적인 계산을 이렇게 C++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닷 프로덕트 같은 거, 아니면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그냥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geometry.h라는 헤더 파일을 작성자가 제공을 해줬고요. 우리는 얘를 사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자, 일단은 메인 함수에 보면요, 그냥 렌더 함수 하나 호출하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죠? 렌더 함수에서는 뭘 하냐? 자, 가서 보시면은 width와 height를 정의를 해뒀습니다.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렸죠. 자, 카메라에서 이미지 쪽으로 빛을 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로 방향만 보고 있지만, 얘를 옆에서 봐도 뭐 높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로 픽셀을 얼만큼 해상도로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1024, 768로 했어요. 자, 그럼 뭐다? 우리가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레이를 1024 곱하기 768번만큼 쏘는
계산을 수행을 할 겁니다. 자, 뭐 그 구체적인 계산은 이제 점점 가면서 볼 거고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그렇게 레이를 쏴서 계산된 결과를 이 프레임 버퍼, 익숙한 단어죠. 프레임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둘 거고, 얘는 벡터 3F의 스탠다드 벡터 STL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 프레임 버퍼 안에 저장되는 색깔의 개수는 width 곱하기 height 개겠죠. 픽셀의 개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픽셀의 개수가 뭐 width 곱하기 height 개이고, 우리가 색상을 벡터 3F 플롯 3개인 벡터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이 예제 코드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각 요 프레임 버퍼의 색깔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 넣었어요. 자,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프레임 버퍼라는 빈 색깔 데이터 1024 곱하기 768개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각각 색상을 채워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뒤에 부분은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저기 저장되어 있는 색상 데이터들을 ppm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 파일로 그냥 출력시키는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도 요거를 실행시키게 되면 뭐 별도의 라이브러리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켜보면 요 프로젝트 폴더에 out.ppm이라는 파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미지 뷰어, 저 같은 경우는 꿀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뷰어 사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자, 요런 이미지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찬찬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은 게 뭐냐면 프레임 버퍼가 있고, 프레임 버퍼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지정해주면 걔를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레이 트레이싱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요게 스텝 1 코드였고요. 스텝 2 코드까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2 코드로 오면서 바뀐 부분을 한번 봅시다. 몇 개의 함수와 데이터가 추가가 됐는데, 자, 먼저 제일 위에부터 보죠. 우리가 이 레이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찬가지로 얘도 씬을 정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씬에 우리가 가장 계산하기 쉬운 스피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스피어 뭔지 아시죠? 구. 그래서 구를 정의를 해가지고 월드에다가 놓은 다음에 걔를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해볼 겁니다. 자, 간단하게 뭐 클래스 아니고 얘는 그냥 스트럭트로 짜놨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레디우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 구가 놓여있는 중점과 구의 반지름이 되겠죠. 생성자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 자, 레이 인터섹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 얘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다시 돌아가서 강의 자료가 아니라 노트를 잠깐 활용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레이 인터섹트라는 건 뭐냐면요. 자, 뭐 당연한 건데 카메라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픽셀의 색상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구가 있는데 이렇게 레이를 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이가 여기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부딪힌다면 어디가 정확히 부딪히는 점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산을 해주는 함수가 여기 레이 인터섹트 함수예요. 그래서 레이의 시작점, 레이의 진행 방향, 그리고 T0라는 부딪히는 점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까지 다 설명드리면은 이번 시간 안에 못 끝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얘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고요. 이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제가 이때는 아이패드가 없어서 그냥 전자노트 같은 데다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버렸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저 각각 뭐 TCA 뭐 오리지널 뭐 TCH 이런 애들이 지금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가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갔을 때 어떤 구하고 부딪힌다면 어떤 점에서 부딪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딪히지 않는지 아니면 부딪히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false를 반환을 하고 부딪혔을 경우에는 true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구에 대해서 이 우리가 정의한 어떤 구 객체에 대해서 레이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여기서 이제 스텝 2에서 첫 번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cast lay라는 함수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레이의 시작점, 레이의 방향, 그리고 구 정보 하나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부딪혔을 때 색깔이 뭐가 되는지를 반환을 해준 함수예요. 얘는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죠. 이 각 스피어는 레이 인터섹트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다가 레이의 시작점, 카메라의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디렉션, 카메라가 어떤 픽셀을 색깔을 계산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정보. 그 다음에 스피어와의 거리, 아니죠. 스피어 디스트. 아, 그쵸. 여기 T0. 그러니까 저 카메라 위치하고 인터섹션 되는 점과의 거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얘가 false가 리턴이 됐다는 거는 저 레이가 스피어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요런 색깔로 채울 거예요. 약간 뭐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인 중간 색깔 뭐 그런 거로 채울 거고, 만약에 구랑 부딪혔으면은 요런 색깔로 반환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잘못 썼네요. 창피하게. 이거죠? 헷갈리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렌더 부분에서 메인 함수에서 뭘 하나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요거예요. 자, 여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을 좀 3차원으로 그려놓은 거죠. 카메라가 있고 각 픽셀의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오리지널 ORIG라는 점에서 DIR 방향으로 레이를 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구를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인자로 넘겨주면은 이 구에 요 레이가 부딪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부딪힌다면 어디에 부딪히는지 정보를 반환을 하게 해줬어요. 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죠? 우리가 만들려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요 이미지를 이루는 모든 픽셀의 색깔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얘네들의 모든 색깔을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다? 얘를 중점으로 얘네들 각각에다가 다 루프를 돌면서 레이를 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의 높이, 너비 각각 JI로 해서 요만큼 루프를 도는데, 자, 루프를 돌면서 뭐다? 디렉션, DIR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DIR 벡터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뭐 위쪽에서 봤을 때는 그쵸, 얘가 인덱스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카메라의 FOV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몇 도만큼 벌어져야지 되는지 얘를 가지고 이 DIR 벡터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각
픽셀 전마다 각 픽셀 전마다 디렉션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 캐스트 레이라는 메소드에 디렉션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스피어는 그냥 이렇게 스피어 간단하게 하나 정의를 해뒀고 카메라는 원점에 있을 거기 때문에 000을 인자로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캐스트 레이가 9랑 부딪혔으면은 요런 색깔을, 안 부딪혔으면 요런 색깔을 각각 반환을 해줄 거니까 그 픽셀 색깔을 프레임 버퍼에다 저장을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파일로 한번 out.ppm 파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온 out.ppm 파일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이미지가 사실은 격자가 가로로는 1000개, 세로로는 768개가 돼 있죠. 걔네들을 지금 각각 루프를 돌면서 내가 정의해둔 9랑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요 부딪힌 점은 요런 갈색 색깔로, 요런 안 부딪힌 점은 요런 하늘색 색깔로 루프를 돌면서 다 색깔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은 9랑 부딪히는 애들만 이렇게 갈색으로 칠해지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적인 렌더링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 9가 빨간색이다, 좀 더 붉은색으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빨간색 9가 나올 거고요. 지금 이 9가 3차원 공간상에서 0,0,-5에 가 있는데 얘를 뭐 X방향, Y방향으로 조금 더 옮겨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가 있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천천히 보시면은 이 코드 자체는 굉장히 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 오프라인 렌더링 기술이 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코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픽셀에다가 레이를 싸서 걔가 어떤 물체랑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를 가지고 색깔을 계산을 하는 게 이 레이 트레이싱의 첫 번째 단계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똑같죠. 오픈GL에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랑 레이 트레이싱이랑 이론적으로는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카메라에 들어온다, 그때 그 색깔이 뭔가를 계산을 하는 건 똑같은데 단지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픽셀에다가 쏠 거냐 아니면 빛이 뭐 물체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계산할 거냐, 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원래대로 돌려두고, 네, 그래서 요게 스텝 2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잠깐 정지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